안녕하세요. 포유 한율연구소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왜 엔화 가치가 하락하고 있냐, 또 대부분의 국내 경제 전문가들은 왜 엔화 가치 하락을 금리 아니면 화폐 공급량 정도에서 원인을 찾냐 라는 주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2014년 말에도 지금과 같은 비슷한 환경이죠. 2014년 12월 평균 환율이 약 한 120엔 정도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도 지금처럼 140엔 간다라는 얘기가 많았어요. 특히 2014년의 경우에는 2012년 말 내지는 2012년 평균 환율 대비 거의 50% 정도 엔화 가치가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이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2012년 평균 엔 달러 환율이 100이 안 됐죠. 80엔 정도였죠. 그런데 불과 2년 만에 그 120엔까지 갔으니까 50% 하락이죠. 그러니까 지금처럼 이제 난리가 난 거죠. 특히 국내 경제 전문가들이 일본 중앙은행이 돈을 너무 많이 풀었다. 그러니까 이런 엔화 가치 하락이 수반된다. 이분들 얘기가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화폐 가치가 어떻게 결정되는지 모른다라는 거죠. 화폐 가치는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보거든요. 하나는 국내적인 문제, 그러니까 물가가 얼마나 올랐느냐는 거죠. 일본의 물가가 얼마나 올랐느냐, 그러면 돈이 풀린다고 물가가 오르는지를 따지지는 않아요. 우리 국내 경제 전문가들은. 돈이 풀려도 국내 물가가 안정되면 문제 없잖아요. 통화 가치는 문제 없는 거예요. 근데 일본은 그 문화 때문에 그 굉장히 긴급 전략 정신이 몸에 배어 있거든요. 일본 국민들이. 그러니까 돈이 풀려도 그 물가에 영향을 미치지 못해요. 그래서 지난 10년 이상 일본이 선진국 중에서 가장 물가가 안정된 국가죠. 2012년 이후에 10년 동안 가장 물가가 안정된 국가가 일본이죠. 그러니까 통화 가치가 하락할 그 국내적인 측면에서는 이유가 없는 거죠. 물가가 안정되어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하나 화폐 가치를 나타내는 게 환율인데, 환율이 과연 화폐 공급량의 문제일까요? 아니면 화폐의 국제 간 이동이 중요할까요? 환율이니까, 외화에 대한 수요와 공급에서 환율이 결정되니까 화폐 공급량보다 중요한 것은 화폐가 국제 간에 이동하느냐 이동하지 않느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특히 이제 일본은 대출이 그래 많지 않아요. 한국처럼. 그러면 중앙은행이 화폐 공급량을 늘리더라도 그 대출을 하지 않으면, 주로 일본 중앙은행이 화폐 공급량을 어떻게 늘리나요? 국공채를 매수하는 과정에 화폐 공급이 늘어나요. 그런데 돈의 이동은 어떤 때 일어나나요? 그러니까 가게나 기업이 그 외화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때 돈에 이동하잖아요. 그러니까 국내 경제 전문가들이 환율 결정 원리도 모르고, 그 다음에 소비자 물가가 동화량만 늘리면 그 소비자 물가가 상승하는 거로 오해하고 있어요. 그것도 대학 교수, 뭐 우리나라 치면 김영 교수가 대표적이고, 뭐 나머지 뭐 경제학 교수, 뭐 서울대 교수, 그 다음에 흔히들 스카이대 교수 모두 다 화폐 공급량이 물가를 자극하고 화폐 공급량 때문에 환율이 올라가는 거로 오해하고 있다는 거죠. 쉽게 하면 그 환율 결정 원리도 모르고 물가가 어떻게 결정되는지도 잘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뭐 경제학을 전공하신 분은 알겠지만은 또 전공하지 않은 분들을 위해서 이제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 이론이라 하는 것은, 경제 이론이라 하는 것은 경제 현상을 기초로 그 보편타당한 진리를 끌어내는 거예요.
그럼 경제 현상을 설명하지 못하는 경제 이론, 그러니까 경제 현상과 동떨어진 경제 이론은 그건 궤변이에요. 더군다나 10년, 20년간 설명을 하지 못한다면 그 이론은 궤변일 뿐이라는 거죠. 이론이 아니고. 그러면 경제학 교수 정도 되면 이해를 해야 되잖아요. 물가는 어떤 이유 때문에 오르고 또 환율은 어떤 이유 때문에 오르거나 내리는지 그거는 공부하지 아니하고 무조건 옛날 근본이제 시대 등장한 이론, 고정환율 시대 등장한 그 이론을 이해하지 못하고 암기를 한 상태에서 오늘날 변동환율제도 시대, 또 자본의 국제간 이동, 또 뭐 해외 공장의 이제 해외 진출, 그런 거 다 무시하고 오로지 돈이 많이 풀리느냐, 그걸 가지고 물가가 오르니, 즉 화폐 가치가 떨어지니, 아니면 엔화 가치 환율이 올라가니, 그렇게 얘기하다 보니 현실과 완전히 동떨어진 얘기가 10년 이상 유지되는 거예요. 2015년에도 환율이 그때 고점이 달러당 125엔일 거예요. 그때 경제학 교수들 이구동성으로 돈을 많이 풀었다 해요. 앞 시간에도 제가 얘기했지만은 제가 2013년 초로 기억이 되는데 YTN에 출연해가지고 그 사회자가 바로 이 질을 했거든요. 일본이 통화량을 너무 많이 늘리는데 문제 없느냐고. 그래 제가 문제 없다고 했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이구동성으로 우리 국내 경제학자들은 물가밖에 자극 못한다. 돈 풀어봐야. 그리고 일본 엔화 같이 환율이죠. 큰 폭으로 떨어질 거다. 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때 제가 아니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환율 결정 원리, 금리 또 결정 원리, 또는 물가 결정 원리도 모르는 대학 교수, 경제학자, 경제 전문가가 우리나라에는 90%예요. 그래서 오늘 이 주제를 가지고 나왔는데, 최근에 또 이제 엔화 가치가 떨어지니까 아베 정부 시절에, 지금부터 거의 10년 전이죠. 10년 전에 돈을 너무 많이 풀어가지고 또 엔화 가치가 떨어진대요. 그런 전문가들이 구독자 200만 명, 300만 명 있는 그 채널에서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안타까워도 너무 안타깝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주제를 가지고 나왔는데, 제가 이제 2015년부터 2021년 6년까지를 봤어요. 이 기간이 세계적으로 이제 통화가 많이 풀리는 그런 시기예요. 2009년부터 2012년까지는 미국이 많이 풀었고, 그 다음에 2012년부터는 일본이 많이 풀었고, 또 유럽이 많이 풀었어요. 그때는 2012년부터 그 일본과 유럽이 돈을 많이 풀 때는 미국도 역시 많이 풀고 있었죠. 그때도. 그때는 원자재 가격도 안정됐어요. 근데 작년에는 2021년이죠. 그 원자재 가격이 많이 올랐어요. 그러면 돈은 세계적으로 보면 그때가 더 많이 풀렸거든요. 그러니까 그 비교 연도 대비, 그러니까 2007년이나 8년 대비 2012년 말에는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풀렸다는 거죠. 그 분모를 비교 연도로 엮고 분자를 그 비교 대상 연도를 넣으면, 그러니까 정가율이, 보는통화 정가율이 그때가 더 높았어요. 근데 그때는 그나마 물가가 안정되고 2018년까지. 근데 지금은 그 원자재 가격이 왜 오르냐는 거죠. 그럼 돈이 풀리고 나서 막 10년이나 있다가 오르나요? 그러면 2012년부터 18년간은 왜 물가 안 오르나요? 6년 동안. 근데 2020년부터는 1년 만에 물가 올라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통화량에서 원인을 찾으려고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 대표적인 국가가 일본이거든요. 일본은 앞에서도 얘기했지만은 저축을 많이 하는 국가예요. 그러니까 긴급 전략 정신이 몸에 배어 있고, 통화량도 한국처럼 대출을 하는 과정에 M2가 많이 증가한 것이 아니고, 그 중앙은행이
국공채를 매수하는 과정에 본원 통화를 많이 넣는 거죠. 그러니까 M2 증가 요인도 한국처럼 부동산 투기 내지는 투자하려고 그 돈을 빌리는 과정에 돈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고 일본 중앙은행이 국공채 금리 안정 내지는 금리 안정이죠. 물가가 낮으니까 금리를 높게 유지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일본 중앙은행이 시장에 개입하는 거죠. 금리 안정을 위해서. 물가가 안정됐는데 왜 금리가 올라야 되느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일본 중앙은행이 접근 방법이 뭐 중앙은행의 목적이 또 물가 안정에도 기여해야 되니까 중앙은행의 존재 목적이잖아요. 물가 안정을 유지해야 되죠. 그래서 이제 물가는 안정됐다. 그럼 중앙은행 역할 중에 또 하나가 뭡니까? 고용 창출이죠. 그래서 일본은 고용 창출이 많이 됐어요. 지금 미국보다 일본이 실업률이 낮아요. 그런데 그런 것은 우리 경제 전문가들 얘기 안 해요. 중앙은행이 가장 역할을 잘하는 나라가 일본이에요. 중앙은행의 역할이 물가 안정과 고용 창출인데 실업률이 낮다는 것도 중앙은행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물가가 낮은 것도 중앙은행이 제대로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일본 중앙은행의 역할이 미국이나 한국보다 제대로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 경제학자들은 그걸 실패했다고 얘기하거든요. 일본 중앙은행이 돈 푸는 것이 실패라는 거죠. 중앙은행의 역할이 뭔데요? 물가 안정 목표, 그 다음에 고용 창출, 그 두 가지 모두 일본은 잘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문제는 우리나라 그래서 경제학자들이에요. 어떻게 2012년에 아베 정부가 통화량을 늘린 것이 지금 물가에 영향을 주나요? 물가도 지금도 안정되어 있어요. 2022년 2월 기준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일본은 0.6%밖에 안 올랐어요. 미국은 7.9%가 올랐죠. 그러니까 일본 중앙은행이 물가 관리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앙은행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 거죠. 또 실업률도 낮아요. 2.8%. 지난 시간에 제가 얘기했죠. 그런데 미국은 거의 4% 되지 않아요? 한국은 5%가 넘지요. 그러니까 일본 중앙은행은 중앙은행의 역할을 잘 이행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최근에 이제 일본 엔화 약세가 과연 돈을 풀어서인가? 그래서 오늘 제가 구체적인 통계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2014년부터 2020년까지 6년이에요. 왜 2014년부터 했나 하면 그때도 엔달러 환율이 120엔이 정도 됐죠. 그러니까 국내 경제학자들, 경제 전문가들, 유튜브 공간에 외환 전문가로 활동하시는 분 모두 뭐 엔달러 환율이 140엔 돌파할 거라고 했거든요. 그때도. 지금도 그 비슷한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2014년 말과 그 다음에 2021년인데 아직 2021년 말 통계가 없어가지고 2020년 통계를 가지고 나왔는데, 미국은 보는 통화량이 2014년 말 기준으로 3조 9,600달러였죠. 약 4조 달러, 그죠? 그런데 2020년 말에 5.35조 달러니까 약 한 30% 늘었죠. 그런데 2018년 말 대비로는 57% 늘었어요. 오히려 2018년 말에 그 통화량이 줄었으니까 2014년 말보다. 근데 2014년 말하고 비교하면 30%밖에 증가 안 했어요. 그런데 반면에 일본은 2014년 말에 276조 엔 정도 풀렸거든요. 물론 전년도, 그러니까 2013년 말이죠. 2013년 말과 비교하면 미국은 6.7%, 일본은 37%나 증가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엔화 가치가 환율이 떨어지니까 돈을 많이 풀었다는 거죠. 근데 그 이후 일본은 훨씬 더 많이 풀었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일본 엔화는 환율 말입니다. 환율은 안정됐어요. 2014년 그 말
그러니까 12월 말 기준입니다. 달러당 120엔이었거든요. 평균이 말이 120엔이에요. 그런데 2020년 말에 108엔이니까 환율이 오히려 돈은 많이 풀었는데 물가도 안정되고 환율도 안정됐어요. 그러면 그때까지는 돈을 풀면, 그러니까 8년 동안입니까? 6년 동안이네요. 6년 동안은 돈을 풀면 물가도 안정되고 환율도 안정되고, 1년 동안은 돈을 풀면 환율이 올라간다? 그건 말이 안 맞잖아요. 장기적으로 그 이론이 그 성립이 돼야지. 그러니까 통계는 장기적인 통계를 가지고 이론을 도출해야지 6개월이나 1년이나 한 달을 가지고 통계 도출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경제학자들, 경제 전문가들, 그 다음에 교수들이 얼마나 현실 감각이 없고 물가 결정 원리, 환율 결정 원리조차도 모르고 있는지를 이 통계를 보면 알 수가 있죠. 미국도 2020년부터 2020년 3월이죠. 2022년 뭐 초까지 돈이 많이 풀렸죠. 근데 과연 돈을 풀었지만은 달러 가치는 경제학 교수들이나 경제 전문가들 얘기하고 달라요. 2020년부터 2021년 초까지 불과 한 10개월은 달러 가치가 떨어졌어요. 이게 돈이 풀려서 그럴까요? 일본은 더 많이 풀었는데요. 그러면 2021년부터 2022년 지금 4월까지네요. 약 한 1년 2개월 동안은 왜 그러면 엔화는 약세였고 그동안에 달러는 강세였는가요? 돈은 더 많이 풀었는데 미국이 그 짧은 기간만 가지고 보면 그게 말이 안 된다라는 거죠. 물가는 왜 미국이 많이 올랐느냐, 그죠? 일본은, 그러면 미국은 돈을 많이 풀어서 물가가 올랐다면 일본은 돈은 더 풀었는데 왜 그럼 물가는 올라요? 그러니까 이 물가라는 것도 그 나라마다 문화가 다르고요. 또 나라마다 그 국민성도 다르고, 그러니까 이제 또 저축의 또 뭐 성향이라 할까요? 그것도 다르고, 또 원자재에 투자하느냐 안 하느냐 그것도 차이가 있고요. 그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이제 소비자 물가도 영향을 받고 그 다음에 환율도 영향을 받는 거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일본은 그 원자재 중에서도 에너지 가격을 이제 에너지 가격이 많이 올랐죠. 그 천연가스와 석유 가격이 100% 이상 오르다 보니까 그 원자재 중에서 에너지를 100% 수입하는 일본 입장에서 굉장히 이제 달러 수요가 많은 거죠. 그러니까 구체성이 없다라는 거죠. 그냥 통화량만 늘리면 물가도 오르고 그 환율도 오르는 것처럼 그렇게 외워버린 거죠. 암기를 해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피해자는 결국은 여러분들이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주제가 지금 현 2022년 현재 2014년과 비슷한 환경이 조성됐는데 2014년에도 일본 몰락한다 얘기했거든요. 환율이 오르니까. 2022년에도 또 비슷한 얘기를 해요. 경제는 일본 경제는 훨씬 더 좋아졌어요. 2014년 이전보다. 근데 일본이 몰락할 이유가 없고 일본 경제가 심각하지도 않아요. 물가도 안정되고 실업률도 좋고 상장기업 영업실적은 거의 사상 최대치고. 그런데 일본 경제에 어떤 문제가 있는데 일본 몰락한다, 일본이 위기다 이런 얘기를 하느냐 이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주제가 여러분들이 앞으로 그 약세를 이용해 가지고 그 재테크 전략을 수립하는데 크게 도움이 기대하기를 바라면서 여러분과 대화를 여기서 끝내겠습니다.